내가 여기 사점투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냥 오자마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말의 조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좀 감안하고 바란 얘기야. 그림을 이렇게 예쁜 그림만 이렇게 좀 그리고 그림 그리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영상을 찍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준다고. 그 다음에 뭐 사투리 듣기 싫은 사람은 내가 서울말 좀 연습해 가지고 다음부터 다음 아니지 한 10년 뒤부터 서울말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 자, 우리가 4점 투시 5점 투시 뭐 이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4점 투시를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도가 나무 질감에서 돌 질감으로 넘어갔고 금속 질감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금속 쇠의 물이라는 얘기잖아. 금속. 근데 금속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금속의 실제 금속을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반사를 설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빠졌단 말이야. 진짜 이 반사되는 거. 근데 이 반사되는 거의 원천을 찾자라는 어떤 물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반사에 대한 부분 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점 투시가 필요해진 거란 얘기야. 그러면 5점 투시가 또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금속에 대한 반사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점 투시를 설명하게 된다 라는 거야. 4점 투시가 하고 싶어 했는 게 아니라. 근데 4점 투시를 하는데 우리가 형태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문제는 요놈의 구부터 설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거울처럼 그냥 평면인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돼. 근데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라는 것이 이런 어떤 굴곡이잖아. 굴곡이. 이 굴곡에 따라서 반사율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4점 투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직선적인 어떤 형태가 우리 눈에 바로 봤을 때 왜곡이 일어나서 이게 굴절로 어떤 곡선으로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물체 이런 평면에다가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도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곡선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 맞지? 이게. 그래서 이 곡률에 대해서, 면의 곡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각각의 반사율을 이야기를 해야지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반사율은 거울처럼, 우리 거울이 80%의 반사율을 가지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반사율이 아주 높은 애가 뭐라 그랬지? 은하고 뭐라 그랬노? 그거 있지? 그래서 반사율이 아주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뭘 우리가 보자고? 구를 이야기하자고. 구. 그럼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구. 그럼 이 4점 투시가 이 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 다음에 야의 반사율은 100에 가깝다고 보는 거야. 100. 완전 100일 수 있겠나? 100일 수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얘가 어떤 왜 4점이 요렇게 찍히고 우리가 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얘기인 거야. 요렇게 찍히고 요렇게 찍혀서 4점이 왜 요쪽으로 수렴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지. 왜 다 요쪽으로 모이고 요쪽으로 모이고 요쪽으로 모이고 요쪽으로 모이고 요쪽으로 모이고 얘가 4점이 왜 요쪽으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야. 이게 왜 이래 될까? 반대쪽에도 그럼 똑같이 되겠지. 우리는 이 구의 절반밖에 절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구를 볼 때는 절대 절반 이상 볼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단면적을
왜 이렇게 딸 수밖에 없는가? 이게 뭐냐면 반사가 되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반사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따도 돼. 이따가 이것도 설명하면 또 설명할 게 있는데, 반사가 100% 반사에 가깝게 반사될 때는 이 굴곡의 라인을 이렇게 딸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요쪽에서 모든 형태가 수렴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2차원적인, 2.5차원적인 평면 위에다가 3차원을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데, 사실 입체로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쉽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반사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얼굴 잘 보이나? 안 보이겠지? 좀 숨겨놔야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은 내 정면에서 보고 있지만,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은 내 측면의 거를 여기 비추고 있잖아, 여기. 그러면 내 정면, 내 측면, 여기서도 다 모든 부분이 어떻게 각도에 의해서 저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저기. 심지어 여기는 나의 90도 선상을, 나한테서 90도 선상을 비추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내 측면에서 90도, 이쪽은 내 윗면에서 90도, 이쪽은 내 좌측 90도를 다 비추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가 이 반대편에도 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한마디로 요렇게 반틈만 요렇게 해놔도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여기에 다 비친다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반원밖에 못 보지만, 실제 요게 요 밖에 완전히 돌아가 있는 360도로 회전돼 있는 애라면, 요쪽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서 요 위쪽은 나를 감싸고 있는 위의 모든 세계를 다 비추고 있는 거고, 이 아래쪽 세계는 내 눈 아래의 모든 세계를 다 비춰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모든 세계를, 360도의 모든 세계를 다 비춘다는 얘기야. 이렇게 뒤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반사되는 굴을 완전히 우리가 별빛이 반짝이는 저기 공중에 띄웠을 때, 밤하늘에 띄웠을 때, 한마디로 띄워놓고 보면, 예를 들어 띄워놓고 내가 이걸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본다고 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발 밑에다가 이걸 놔두고 위에서, 이런 탑 뷰에서 본다. 이런 탑 뷰에서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내가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래를. 그러면 여기에 온 세계의 모든 별빛이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반사율이 100%에 가깝다라면 모든 저기 하늘이 여기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모든 하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모든 하늘이. 그 다음에 바닥에 놓으니까 모든 바닥이 여기 다 들어오겠지. 만약 공중에 띄워지면 띄워진 만큼 다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얘를 감싸고 있는 360도 상하 좌우 앞뒤 모든 방향의 360도를 얘가 혼자 다 수렴해야 되는 거야. 이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모든 세계가. 박스에 갇혀져 있잖아. 박스에 갇혀져 있으면 얘가 박스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애다. 완전 불투명하게 빛이 없는 박스에. 그러면 이거를 박스 안에 담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이, 이렇게 된 모든 어둠이 여기에 사실은 다 영향을 100% 다 얘를 다 담고 있어야 돼. 이 어둠을. 이거를 완전히 열면 열리는 만큼 얘가 또 모든 거를 다 담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무한하게 담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박스 안에 담으면 박스의 세계를 담는 거고, 외부에 노출시켜 가지고 별빛을 보여주면 모든 별빛을 얘가 다 담고 있어지는 거야. 이 얘기가 뭔 뜻인지 이해되겠지? 한마디로 무한하게 담기는 거야, 사실. 100%에 가깝다면 이해되겠나?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투시라는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소실점이라는 이야기 했잖아. 소실점. 그럼 이 소실점이라는 것은 소실점이 모든 것이 이 점으로 갔을 때 사라져야 돼. 모든 것이 이 점으로 갔을 때 사라져야 돼. 그렇다면 이 점은 1점 투시든 2점 투시든 3점 투시든 이 점은 결국은 있잖아. 결국은 이 점은 내한테서 얼마나 멀리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했었어.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실점의 거리는 개념적인 생각의 점이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점이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가치는 가치는 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얘를 담고 있는 거고 이 표면에 어둠을 다 담고 있겠지. 얘를 열어서 우주 속에 띄우면 모든 우주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실점이 네 군데에서 찍혀가지고 결국은 내 앞으로 보는 모든 세계를 다 담고 있고 얘 뒤에 있는 모든 세계를 반대편에서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으로 이 점 네 점으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봐봐. 모든 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당연히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끝없이 멀리 가는 거지. 끝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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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서 보는 내 거리에 따라 거리에서 다시 밑으로 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야 돼. 모든 애들.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의 세계를 보여주고 멀면 먼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야. 얘가. 이해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가 무한대로 얘는 얘 자체는 무한대로 담을 수 있는데 비치는 게 이 안에서 보이는 얘만큼을 보여주고 별빛이 반짝이는 무한대 공간으로 가면 그만큼을 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잘못이 아닌 거야. 야는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렴된다라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 이렇게 수렴되는 게. 근데 우리가 하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지켜봤을 때 이게 크기가 진짜 요만한 반사율이 100%에 가까운 금속 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크기라는 게 내 앞에서 고정돼 있잖아. 맞지? 크기라는 게 요만한데 요만한 놈이 이 점을 무한대로 간다고? 이게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크기가 요만한데 무슨 무한대야? 라는 거지만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을 이 표면에 결국은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숫자의 개념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0에서 우리가 플러스의 세계로 무한대까지 가고 마이너스 세계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밖에 얘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구가 거대한 이게 100m짜리 굿은 아니면 진짜 실제 요만한 굿은 이 반사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라면 요만해도 모든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거든. 반사율이 그만큼 높게 뭐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 뜻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제 크기가 요만한 지름이 10cm인 요만한 구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반사되는 빛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쪽과 이쪽이 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그 얘기라는 사실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눈앞에서 요만한 게 자꾸 아른아른거리니까 얘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지. 크기가 자꾸 정해진 상태로 계속 그려지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소실점이라는 개념이 결국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얘를 해석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야. 모든 거를 상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크든 작든 얘가 어느 공간에 어떻게 놓이든 간에 모든 거를 얘는 다 받아들이고 수렴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모든 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래 딸 이유가 없는 거야. 요게 요 뜻이 요 4점에서 4점을 요렇게 찍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렴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부분들이 4점은 4점에서 끝나나? 아니지. 또 5점으로 확장이 되겠지. 그 다음에 4점은 1점을 포함하고 2점을 포함하고 3점을 포함하고 그런 투시의 개념을 또 수렴해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또 없어지는데, 이것만 해도 좀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딱 그냥 예쁜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누가 보지도 않고 뭐 조회수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겠지? 이 그리드 라인을 왜 이렇게 긋느냐, 이 안에서의 소실점은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물론 이것도 뇌피셜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렇게 안 믿더라도 본인이 그냥 뭔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분석을 해봐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본 것도 아니고 찾아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누가 이거를 그림으로서는 그려놨으나 설명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여기 4점 투시가 1점, 2점, 3점, 4점을 다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곡률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기점에서 야가 4점으로 수렴되는 방식, 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비친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치? 다시 정리하자면 내 야와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얘가 됐다고 쳐보자고.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가 좁은 공간에 갇혀져 있을 때는 좁은 세계가 보이는 거고, 우리가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 우주가 내한테 다 담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근데 인간은 눈이 여기 있으면 눈 동자가 여기 있잖아. 여기 눈 동자가 요렇게 있잖아. 요만큼. 맞지? 그 다음에 눈 동공이 여기 들어가지. 여기 요 작은 동공에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한 우주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이게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빛만 해도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자체 모든 360도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공간을 담아낸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무한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누가 안 지어지지?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또 안 지워진다. 이거 안 지워지네. 이거 요 반짝임을 봐봐봐. 요 반짝임을 보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보나? 반짝이는 요 형광등의 반짝임이 보이지? 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굽혀도 저 반짝임은 위치가 동일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를 아무리 돌려도 반짝이는 정도는. 그래서 이 공유를 보면 요 굽어진 이 형광등 보이지? 쟤들이 결국은 여기서 수렴되고 있다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야.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얘가 이 안으로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킬 때, 그 다음에 완전히 360도 환일 때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반사율과 그런 공면이 아니라면 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반사율도 아주 높다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얘라고 봤을 때 우리 이 동공에 들어오는 눈도 제한적인데 좁은 공간에서는 좁은 걸 볼 수 있고 공간이 넓어지면 우주까지도 우리 눈 속으로 담을 수 있다. 하물며 모든 부분을 360도 다 비추는 애는 상하 좌우 앞뒤 모든 부분을 다 수렴할 수가 있어진다. 그걸 수렴하려면 내가 결국은 내 앞에서 보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 50%밖에 못 보지. 나머지 50%는 이 밑에 있는 거잖아. 이 밑으로. 맞지? 그런데 이 50%와 밑으로 보이는 이 50%의 이 단면에서 모든 세계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담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제한적인 공간도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반사를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얘는 반사율이 높은 애는 얘는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한테 비춰진 걸 그린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래서 4점 투시의 공률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얘가 항상 이런 4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어떤 특정한 어떤 무늬가 없으면 완전 똑같은 360도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반사율을 가진다면 이걸 아무리 돌려도 내한테는 똑같이 보이겠지. 똑같이 아무리 돌려도 이건 지금 내가 안 지워지는데 똑같이 굴려도 이렇게 보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점의 위치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이거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을 때는 내용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자.